이게 정말 지금 실제 사례라는 거죠? 이걸 잘못 기입하셨다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위에 있는 중요한 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에요. 자, 노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았을 시에 불이익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각각의 그 보험마다 과태료 조항이 조금 달리 있는데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셨다 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7만 원, 2차 위반 시 33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네. 건강보험은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 되게 세네요. 네, 그런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1인당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안 좋으면 300만 원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한 3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원들은 해마다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급여가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급여가 변동이 되면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보험마다 좀 다른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해지면 이게 1년 동안 변동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한 번 정해진 기준소득 월액이 네.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받는 급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급여가 20% 삭감됐다 혹은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 근로자 동의하에 신청해서 기준급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상이 되는 경우엔 보통 하지 않겠죠? 아, 네, 그쵸. 급여가 네. 하락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걸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수총액 신고라는 걸 통해서 정산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최근 법령이 바뀌어서요. 건강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이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 신고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다르고 그다음 또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고 또 재하도급을 줘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업장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같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소속된 사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장소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각각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 적용 제도라는 걸 줍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있죠. 그렇죠. 사실 전문 건설업체 가장 위에 있는 원도급사의 소속 근로자분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는 누가 내야 되느냐? 누가 내야 될까요? 위에 있는 네, 사업주. 원칙적으로는 고용한 사업주가 내야 그쵸. 되는데 건설 현장은 가장 직상수급인, 원수급인이 내야 되는 납부 의무 주체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하청에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계산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4대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는 휴게, 휴일, 근로시간. 세 번째는 연차유급 휴가라고 들어보셨죠? 프리랜서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to sit up